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당차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가 막히지만 결국엔 시원하게 풀어낸 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동서들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했었는데요. 이제는 제 말이라면 끔뻑 죽거든요. 어떻게 이런 관계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사연을 풀어볼게요. 저는 결혼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가 뒤늦게 남편을 만나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저희는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저는 너무나도 잘 맞고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결혼하는 과정에서 시댁과의 마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하는 슈월드는 없겠구나 했어요. 실제로 결혼한 후에 시어머니는 저를 살뜰히 잘 챙겨주셔서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잘 지냈었죠. 어머님이 저한테 노력해 주시니까 저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효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댁 식구는 시부모님 외에도 많잖아요.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화롭던 저의 일상이 찾아온 스트레스는 신랑이 남동생들이 결혼을 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동생은 둘이에요. 둘 다 저희가 결혼하고 2년 후에 연달아 결혼을 했어요. 제 식구가 생긴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연달아 맞이하게 된 2명의 동생들이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못 나온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런데 동서 2명은 유학파 출신이었어요. 직장도 아주 좋은 데를 다녔더라고요. 첫째 동서는 공기업, 둘째 동서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대요. 학벌도 실력도 출중한 사람들이었죠. 그 둘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학벌과 직장으로 사람을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둘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다 똑같았어요. 형님, 아주버님이 교수라고 들었는데요. 형님은 직업이 뭐세요? 혹시 교수? 교사 아니에요? 저는 소소하게 자영업해요. 동네에서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들려요? 아, 사업하시는구나. 그럼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아주버님께서 서울대를 나왔다는 소식인데 혹시 CC셨나요? 아니면 연대나 그 대학들 중 하나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 대학들 출신이 많아서요. 어떤 학과였나요? 아니요, 대화해본 적은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는 생각이 없어서 정인대까지는 계속 자영업을 했어요. 네, 검정고시로요. 대학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어머나, 세상에 대학을 가는 사람이 처음 보네요. 제 학력을 공개했더니 첫째는 동서도 그렇고 둘째는 동서도 엄청나게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좀 피해가기도 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 기분 탓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둔 채 유학파인지라 아주 쿵짝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님, 레이나라는 분을 아셨나요? 친구인데 동서가 다녔던 캐나다 대학교 나왔더라고 같은가는 아닌데 혹시 알까 해서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인 은사님이셨다는 교수님이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 아세요? 아니, 몰랐어. 가끔 기사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면 정말 신기하긴 해. 나도 학교에 계속 있을 걸 그랬나 봐. 연구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기사에서 봤어요. 저도 신기해요. 한국어면 완전 그쪽 일은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면 너무 반갑고 신기해요. 저도 그렇게 됐어요. 했는데 둘이 얘기하면 전 좀 쭈구리가 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둘 대화에 끼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최대한 안 맞추치고 싶은데 안 맞추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시댁은 강남의 3층짜리 고급 빌라인데요. 평수예요. 거기에 시부모님, 둘째 서방님, 셋째 서방님까지 부부가 각 층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희만 남편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들 모여서니까 시댁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응당 동서들을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영업을 하며 돈은 많이 벌지만 학벌이 좋지 않다 보니 두 동서들 대화에 공감하는 것도 어려웠죠. 그런데 그 둘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더라고요. 둘만 알 수 있게 작은 소리로 말하기도 하고요. 저를 피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오면 일부러 일어나기도 하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이제 알아가는 단계니까 저는 더 적극적으로 두 동서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죠. 여기들이 있었구나.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나도 같이 하자. 비밀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형님. 비밀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형님이 들으면 별로 재미없어 할 얘기긴 해요. 무슨 얘긴데? 같이 있는데 같이 얘기하자 일부러 나만 쏙 빼놓고 둘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동서 둘은 무슨 작전이 있는 것처럼 서로 눈을 마주치면 웃더라고요. 정치 얘기했는데요. 필리버스터 전에 폴리스 패머를 통해 정보를 보내고 클릭 티비즘만 잘 이용하기만 해도 필리버스터를 안 해도 되거나 효과적일 것 같다는 얘기예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서들이 일부러 어려운 말을 써서 저를 놀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고 떨떠름한 표정을 하자 동서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 웃더라고요. 저는 그날 대충 얼버무리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셋이 있는데 둘이서만 또 속닥속닥 하더라고요.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더 나이도 많고 손이 사람이라 이런 건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쓴소리 좀 했습니다. 동서들 예의가 없네? 사람 앞에 앉아두고 둘이 쏙닥거리는 건 예의가 없는 거야? 앞으로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죄송해요, 형님. 그런데 형님은 재미없는 얘기일 거예요. 대학도 안 나오셔서 공감도 못할 거고요. 그냥 저희 둘이 저쪽에 가서 얘기하고 올게요. 형님은 여기 계세요. 들장님 가세요. 인연들이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거 맞죠? 저는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시 큰고모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무 찬스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저는 미국에 간다고 하니깐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아무리 고모가 있다고는 하지만 부모님 없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게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온 거 억지로 2년을 보냈는데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너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으니 한국에서는 다시 아래 학년을 다녀야 했어요. 당시 저는 17살이었고 고등학교로 넘어가지 못하고 동생들과 학교를 다녀야 됐다고 하니 학교를 잘 다닐 엄두가 안 났습니다. 부모님도 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당신 좀 생소한 홈스쿨링 개념의 공부를 했고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게 된 거죠. 검정고시 패스 후에 취미생활로 제빵을 배웠는데 빵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고 커피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2가지 자격증을 나게 되었어요. 그때 베이커리에 너무 꽂혀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요. 가게도 의외로 잘 돼서 운영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남들 대학 갈 때 진로를 확실히 정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학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안 갔어요. 제가 살아온 삶에 만족스러웠고 전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는데 저 동서년들이 저를 가지고 비웃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시어머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대로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했어요. 동서들이 솔직히 좀 저한테 무례하게 군다고요. 큰애야, 무슨 일이 있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작은 애들은 다 어디 갔니? 너 혼자 일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어머님,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동서들이 좀 저한테 무례하게 굴어요? 제가 기분 나쁜 티도 냈고요. 따끔하게 말도 했는데 저를 비웃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야, 작은 애들이 아니네.
집에서 그런 거 용납 못한다. 어디 아랫사람이 이 사람한테 막대해. 내가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어머님은 그 즉시 동서들을 모두 불러 불같이 화내시더라고요. 너네 형님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아유, 어디서 배워 먹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야? 니네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엄연한 가족이고 서열이 있는 거야? 어디 건방지게 형님한테 그런 행동을 해. 당장 사과해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흰 그런 적 없어요. 저희는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오해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도 건방 떠는 거니? 내가 괜히 이러는 것 같아. 너희들 눈에는 나도 우습구나. 어디 건방지게 나를 속이려고 해.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이 큰 소리로 동서들을 혼내니 아버님도 나와보시고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서방님들도 모두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자신들의 만행이 온 가족에게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발뺌하던 작전을 뒤로하고 눈물쇼를 하며 인정하는 척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건방진 행동 한 번만 더 하면 아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오늘을 절대 잊지 말고 새겨놓아라. 알았어, 시어머님. 덕분에 진심이 아닌 것 같지만 사과는 받았으니 그때 한 번은 넘어가 주자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근혜야, 내가 너를 참 많이 아낀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나는 너무 좋았어. 그런데 말이야, 사람은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야. 예에 없는 동서들 휘어잡을 줄도 아는 게 형님 노릇이야. 너를 도와주는 건 이번 한 번뿐이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할 거야. 아, 내가 자꾸 건들면 편애한다는 말도 나오고 내 뒤에 어느 날 조종해내 목소리 낸다면 내 꼴이 우스워져. 알았지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어멜씨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동서들이 다시는 저한테 안 그러길 바라고는 있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까본다면 저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을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불편한 동서들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왔어요. 설이라 온 가족이 만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어머님이 아프셔서 동서들이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동서들이 또다시 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겠지 하며 저의 주도하에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둘이 말없이 조용하길래 동서들이 은근히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동서들은 이번에는 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동서들의 이런 행동은 저 일부러 왕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영어로 얘기하며 히히덕거리는데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제 내가 들을까 봐서 영어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영어 못하니까 아마 저희는 형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던 건데 왜 말씀 안 하시나 했어요. 아, 형님은 너무 의식해서 영어 못 알아듣죠. 근데 어쩌죠? 저희는 영어 쓰고 싶어요. 동서, 그냥 얘기해. 뭘 그렇게 돌려 말해? 그건 아니고요. 무식한 형님이랑 체하기 싫어서 영어 쓰는 건데 그런 것도 눈치 못 채세요. 무식하고 눈치도 없고 저걸 어디다 써먹어? 뭐, 무식. 내가 왜 무식한데? 아, 동서들, 너네들 대학 외국에서 나왔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학벌 가지고 무식을 따지는 거야? 그럼요, 현대사회에서 다 가지고 있는 학벌인데 형님만 없잖아요. 이런 대화에 끼고 싶으면 형님도 노력을 하세요. 형님은 무슨? 밖에 나가면 그냥 아줌마라고 불릴 사람이다. 안 그래? 우리가 가족. 아니었으면 이렇게 만나서 대화라는 걸 했을까요? 아마 사는 세계가 달라서 마주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건 그래요. 둘째, 형님 말이 맞네요. 큰형님, 밖에서 저 보면 아는 척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들 나오겠다. 이거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감정을 말하겠다. 이것을 왜요? 이러면 안 돼요. 실은 사람한테 싫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니지. 예의가 없는 거지. 어머님도 전에 그랬잖아. 나한테 어이 차이라고? 아, 진짜 더럽게 예의회의 거리네. 그럼 형님도 예의 있게 좀 배우고 오세요. 아주버님은 교수인데 형님은 그냥 가게 하잖아요. 가게 아주버님은 뚝 떨어지는 형님이랑 왜 결혼했나? 몰라, 형님은 집안 망신이에요. 인연들이 지금 대놓고 저를 뒷사네요. 대놓고 덤비는데 제가 참을 이유는 없지요. 전 여태껏 당해왔던 거 꾹 참고 있었는데 무식하다는 말에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 엿을 날렸죠. 전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들이 내 앞에서 영으로 내 욕하는 것 다 들었어. 나뿐만이 아니지. 어머님 욕도 하고 아버님 욕도 있잖아. 내가 과연 침묵하고 있을까? 제가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하니까 두 동소년들이 눈이 휘둥그레하면서 놀라더라고요. 네, 사실 저 영어 잘합니다. 제가 비록 미국 유학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 건진 건 있어요. 저는 영어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제가 미국에 간다고 좋아했던 이유도 영어를 좋아해서였어요. 가서 영어 공부를 마음껏 하고 싶어서였죠. 어찌됐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도 계속 흥미를 갖고 영어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전 사실 영어 아주 잘해요. 제가 대학도 안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봤다고 하니까 동서들은 제가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안 다닌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할 줄 알고 둘이 비밀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했나 봅니다. 제가 다 알아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둘은 음식 준비하면서 나눴어요. 아, 음식하기 싫어 죽겠다. 사 먹지 궁상맞기 이런 걸 왜 만들어 먹는 거야? 어머님은 가진 것과는 다르게 궁상맞아. 이래서 부자가 됐나? 돈도 많은데 하고 다닌 거 보면 거지 동네 아줌마 같다니까 큰형님하고 쌍벽이야. 형님 적당히 꾀부리면서 해요. 어차피 잘하진 못하든 큰형님 공이니까 우린 적당히 거두는 척만 하자고요. 아버님도 왜 자꾸 친척들을 집으로요? 부르는지 진짜 진상이에요? 본인이 손님 대접할 것도 아니면서 잠자코나 했지. 노인네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라니까요. 이런 대화를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제가 영어 잘한다는 건 동서들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때 그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야 했는데. 정말 저 혼자 보기 아까운 표정이었거든요. 전 또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대놓고 내 욕하는 거, 시부모님 욕하는 거 내가 다 참아야 해.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애 함부로 놀린 거 앞으로 어떤 벌어 받게 될지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들은 저의 학력에 대해 무시하고 있었고 저를 대놓고 까내리는 저 손 아래 사람들인 동서들을 너무도 얄미웠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저들의 생각이 바뀔 것 같진 않고요. 그들이 저에게 없는 학력으로 나를 무시한다면 그럼 저도 제가 가진 무기로 그들을 까보자는 생각을 했죠.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동서들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였어요. 시부모님과 동서들이 사는 집인 3층짜리 빌라는 사실 우리 친정 엄마 거예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세입자로 만난 사이인데요. 나중엔 저희가 결혼을 하자 저희 엄마는 시세가 오를수록 세를 올려야 하는데 사돈 사이라 올려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거저로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뒤 둘째 서방님이 결혼을 할 때 시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부인, 우리 둘째가 결혼하면 바로 셋째도 결혼하는데요. 빌라 엘리층 다 전세 뺀다면서요. 그 집들 다 저희한테 세 줄 수 있으세요? 저희 애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요. 어머, 그러세요. 자식들 다 가깝게 살게 돼서 사부인 좋으시겠어요. 이 빌라 엘리층 다 사부인께 세 놓을게요. 그래도 계약서는 부동산 가서 써요. 그때 엄마는 시댁에 빌라 전체를 세를 주게 되었고요. 완전 낮은 가격으로 거저세를 줬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동서들한테 그 빌라가 자기네들 빌라라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동서들한테 거짓말을 하든 말든 뭐 좋아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서들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명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참에 그것들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니까 저보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부탁이 있어? 이런 부탁을 어려운 건 줄 알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빌라 재계약 시기인 걸로 아는데 더 이상 그 집 사정 봐주지 말고 1, 2층만큼은 씻으러 맞는다고 해주세요. 뭐, 아니, 그 집을 2층에는 내 시동생들 부부 살잖아. 그 집 올리면 돈 줄 수 있대. 아니 못 주면 시동생네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아, 그건 내 알바 아니에요. 동서들을 좀 혼내줄 필요가 있어요. 저 진짜 말뿐이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해 부탁할게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세를 준 건데 동서들이 그냥 놔두기는 내 속도 열불 터질 것 같네. 알았어네.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렇게 말해볼게. 동서 둘이 자기가 가진 걸로 저를 무시한다면 저도 제 무기로 그들과 싸워봐야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는 겁니다. 엄마는 제 전화를 받고 기가 막혀 하시고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그 집들 제가 받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부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사부인은 사부인이니까 일단 그 3층은 그대로 사시고요. 1, 2층의 전세는 시세대로 받아야겠습니다. 시세대로 돈을 보내주세요. 갑자기요. 한 집만 해도 수억인데 2집을 다 올리시면 저희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와요? 이렇게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시는 게 어딨어요? 아니 뭘 어딨어요. 집주인 마음이죠. 싫으면 집을 빼주세요. 세입자는 금방 구해지니까요. 혹시 사부인 뭐 저희 아이들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큰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그 집안 며느리들 여기 다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제가 확딱지가 나서 안 되겠네요. 아유, 어차피 돌이킬 수도 없고 그들도 생각 안 바뀔 것 같으니 저는 제 방식대로 하는 수밖에요. 그럼 먼저 끊습니다. 연락 주세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큰애야, 사부인 전화 받았다. 그동안 작은 애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했지? 아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없는데 대신 사과하지 마세요. 저는 동서들한테 감정 있는 거죠? 어머님께 감정 없어요? 나한테 감정이 없다면 사부인께 말을 좀 잘해줄 수 있을까? 아, 내가 내 결혼할 때 집도 못 해줬는데 전세금 몰라서 나가라고 했다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그래요. 부탁 좀 할게요. 어머님, 죄송해요. 솔직히 제 집도 아니고요. 동서들 미워서 어머님 부탁이라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작은 애들한테 잘 얘기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할게요. 이번 한 번만 더 그냥 지나가 줄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동서들이 진심으로 저한테 사과했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덕 보면서 그들이 잘 자는 것도 싫어요. 제가 윗사람으로서 너그럽지요.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아랫사람이 까부하는데 그걸 지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동서들한테 겪고 있는 감정을 어머님께 그대로 전했고요. 저와 저희 엄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하는 수 없을 거예요. 전세금을 올려주던지 아들들 내외를 이사가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날 어머님은 형제들을 모두 당신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동서들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크게 나무라셨죠. 동서들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전혀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안 되겠는지 집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잘 들어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 사실 전세야. 집주인이 전세금. 시세만큼 올려달래.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내야 해서 부담이 되겠지만 돈 있으면 전세금 올려서 살고 없으면 다른 곳 알아보거라.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고요? 이 집 통째로요? 이 건물 어머님 거라면서요? 그럼 어머님 집은요? 이 집도 전세예요. 이 집도 전세야? 이 건물 다 우리 집안에 전세 준 거야?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의 거저로 살았고 집주인이 이제는 시세만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너네도 준비하거라.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아무도 전세 사는 사람 없어요? 아, 저희 집이 전세라면 이 사람과 결혼 안 했어요?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이게 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야? 아무리 당황해도 그렇지.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지. 그럼 어머님은 나한테 이 집이 어머님. 매년 받으면서 그곳에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짜 수의 노골적인 말을 들은 거요. 혹시나 그녀가 이혼을 원한다는 것이야? 그래, 당장 이 말투는 너무 거슬리죠. 아, 예전 부잣집으로 시집 오면서 거지였던 게 지금 무슨 메리트가 되나? 여기서 무슨 속임수가 있었던 겁니까? 알겠어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요? 당신도 잘 알거든요. 일어서서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대신 포르노 총각 같은 아주머님 앞에서도 똑같이 막말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무모하게 학살하는 두목들이 정말 말도 안 되어 보이네요. 다행히 사위들이 제 지인이 있어서 그들을 잡고 집에 데려가서 달래줄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도 일어서서 집에 온 건데요. 그 자리에서 원한다면 결정해서 있는 집에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손으로 주무른 거지만 저희 가정의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금이라도 동서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 일이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면 용서해주고 싶었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동서들은 정말 막 나가더라고요. 어느 날 동서들은 작당 모임을 하는 것처럼 둘이 시댁 근처 동네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일이 있어서 시댁에 들렀다가 둘을 발견했고 몰래 코너에서 둘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니까 아주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작당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듣고 진짜로 그렇게까지 움직이는지 지켜봤어요. 얼마 후 두 동서의 요청으로 시댁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사람은 이혼 서류를 들이밀더라고요. 해도 없겠다. 돈도 없는 거지 같은 시댁도 싫고요.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남편도 싫고요.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속아서 결혼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어디 가도 이런데 좀 안 받고 이런 처지 겪지 않아요? 이건 정말 어머님이 너무 하셨어요. 모든 걸 책임지시고 두 며느리에게 위자료 주시고 이혼시키든지. 아니면 여기 천세 빼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로 이사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모든 걸 덮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제가 몰래 듣기로는 사실 동서들 이혼 생각 없어요. 이렇게 시부모님께 이혼한다고 말하면 아들들 이혼남 만드는 게 무서워서 돈을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참에 둘은 귀찮은 시부모님 곁을 떠날 수 있는 찬스이고 또 좋은 아파트에서 살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 둘이 이혼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간다는 사실을요. 어머님은 동서들 말을 듣고 머리 아파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다 좋으신데요.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다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자 아들 잘 키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아들들 결혼시키려고 보니 뒷바라지하며 돈을 다 써서 돈이 없었어요. 빚도 산더미였죠. 저희 남편도
서방님들도 다 결혼을 늦게 한 이유가 자기가 벌어서 결혼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교수, 둘째 서방님은 회계사, 셋째 서방님은 변호사거든요. 정말 직업 하나는 빵빵하죠. 이만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다들 직업이 좋으니 그 때문에 달려드는 여자들도 많았대요. 그런데 하나같이 시댁에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데려가려고 하거나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어찌됐건 상관없이 직업과 재산의 유무로 평가가 달라지니 서방님들도 시부모님들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까요? 어머님은 죽어도 대를 쌓위는 안 된다고 하시며 마지막으로 해보신 게 동서들한테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부풀려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결국 동서들도 모든 조건이 다 맞다고 생각해 결혼한 거고요. 동서들에게 결혼 전에 이 빌라 건물 외에 경기도에도 땅이 있고 강남에 유명한 아파트도 며칠 가지고 있다고 했대요. 사실 시부모님도 자산가이셨거든요. 그만큼의 최선을 가지고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들 공부시키느라고 모든 재산을 다 쓰셨고 지금 전셋집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동서들이 이혼 서류를 들이밀면서 어머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하니 어머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얘들아, 내가 말하자는 게 더 있어. 미안해. 사실 너네들한테 말했던 땅도 없고 강남에 유명한 아파트도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 이 빌라 전세뿐이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은 화를 내면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으셨어요. 동서들은 마지막 희망이었는지 아파트마저 거짓말이라고 하니 멘탈이 붕괴가 되었는지 말도 못하고 그냥 얼어있더라고요. 당연히 지금서는 이 집이 전세인데 다른 집을 가지고 있을 리 없는데 동서들이 바보 같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사기예요. 사기 결혼이라고요. 당신도 말을 해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야, 아이들은 잘못 없어. 그래,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애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 애들은 너네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걸 어떡해? 내가 왜 말한 집에 시집을. 애들도 아니고 나도 너네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랬어. 그래, 내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너네 이혼하면 위자료 줄게. 이혼해라. 시어머님이 이혼하려고 하니까 동서들이 더 놀라더라고요. 그냥 질러본 건데 이혼하라고 하니까? 너 놀란 거죠? 그럼 위자료는 어떻게 주시려고요? 돈 없다면서요? 저희 어떻게 살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세요. 저희도 사실 리오넬 생각 없어요. 그냥 질러본 거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가난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기 천세금. 빼도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다고요? 그건 나 말고 니들 형님한테 말해보는 게 어떻겠니네? 형님네가 부동산 자장가잖아. 대치동에 있는 그 유명한 아파트네. 형님 어머니가 며칠 가지고 있고 이 집도 사실내 형님네 어머님 것이고. 너희들이 말을 해보거라. 나는 힘이 없어. 시어머님이 저희 집이 부동산 자산가라고 말하자 동서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그날은 그렇게 정리하고 일어섰는데요. 다음 날부터 아주 둘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고 난리더라고요. 형님, 제가 그동안 이해 없이 꿈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앞으로 형님 말씀 키드마 들으며 행동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동서, 이렇게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래, 알았어. 우리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있고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 형님. 너 그렇게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지금 사는 빌라 세 올리는 거 보류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부탁드려요, 동서. 근데 그건 안 되겠어. 내 집도 아니고 그건 안 될 것 같아. 미안. 나한테 이러지 말고
동서 친정에 말해보는 게 어때? 형님, 사실 저희 집도 사정이 좋지 않아요. 저 유학 보내느라고 부모님 허리가 쉬셨는데 그렇게 지원해주지도 못하세요. 남편이 돈 없다는 말도 못하겠고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는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더는 말하지 말자. 그런 끈을게 사람이 갑자기 바뀔 일은 없잖아요. 첫째, 동서는 지금 집에서 더 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과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둘째, 동서도 전화와서 비슷하게 말을 했고요. 여러 번 사과하고 감정에 호소했었지만 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동서네들은 다 쫓겨나게 되었고요. 이삭을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동안 동서들이 남편 믿고 서방님들이 벌어오는 돈들 펑펑 쓰는 바람에 모아놓은 돈도 없더라고요. 결국 어머님 집에서 모두 같이 살게 되었어요. 머리 쓰다가 호되게 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영어로 동서들한테 말했어요.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금방 모아져서 좋은 집에서 단란하게 살자는 꿈을 꾸더라고요. 부부는 괜히 부부가 된 게 아니죠. 어찌됐든 사랑으로 만났던 것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가 종종 시댁에 가면 동서들은 형님, 형님 하며 저를 잘 잇따라서 더 이상의 트러블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오나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베이커리 카페를 작게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원래는 동네 빵집으로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고 소문이 났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요즘 경기도 쪽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기는데 아니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엄마가 지원해주는 건 좀 그렇고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정말 물론 내 꿈이고 로망이긴 하지만 엄마 나한테 그렇게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망하면 엄마야. 안목이 그 정도라는 걸 인정하고 잊어버려야지. 어떻게 생각은 있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지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친정엄마의 권유로 저는 경기도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투자자로서 엄마를 대하며 딜을 하기도 했고 피로 보기도 했었죠. 이번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죠. 차근차근 준비해서 오픈 날짜가 다가왔고요. 일하는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들이 저희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공기업에서 회계를 맡았잖아요. 제가 이런 업무에는 자신이 있어요. 저한테 그 자리 맡겨주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전 기획 쪽에서 일했잖아요. 개업이니까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메뉴 구성과 가격, 이벤트 등을 꾸준히 해줘야지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형님,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동서들이 먼저 나서 준다고 하자 수일기 타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끼리 일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며칠 고심했었는데 날마다 전화가 와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능력 있는 동서들이었기에 다른 지원자들보다 괜찮다 생각해서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저희 진짜 돈 많이 필요해요.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독립하고 저희도 형님처럼 성공할 거예요.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주신 만큼 보다 더 잘할게요.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 형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동서들은 일을 열심히 했고 잘 해냈어요. 저희 카페는 단시간에 홍보가 너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느낌 있는 인테리어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벤트를 여러 재미있는 요소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맛집, 멋집으로 소개되곤 했답니다. 동서들 덕분에 매출이 꾸준히 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우리 카페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형님 덕분에 요즘 정말 인생 살맛나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요. 일을 진심이 되고 그 진심이 통하니까 제가 뭔가 해낸 것 같아서 뿌듯해요. 매일 이런 뿌듯함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해요.
형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신 덕분이죠. 저희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요. 저 역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우리 카페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고마워. 모두들, 내가. 다른 건 해줄 게 없고 퇴근 후에 회식 어때요? 내가 오늘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줄게요. 정말로요. 아, 너무 좋네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와인바죠. 우리끼리 분위기 좀 내보자고요. 일 잘하는 동서들을 뽑은 보람을 느꼈어요. 게다가 동서들은 책임감이 강해서 시키지 않아도 고객을 맞이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우리 카페가 좀 더 재미있고 맛있는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해 주었죠. 제가 집에서는 형님이고 가게에서는 대표가 되어서 동서들과 서열이 잡히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동서들의 예에 없는 행동은 전혀 없었고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스트레스 없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에게 너그러운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러자 서로가 잘 되길 바라면서 돕고 사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서들과 정말 재미있게 일하게 되었고요. 일을 하면서 계속 붙어 있다 보니 개개인의 사정과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도 들고 전우회 같은 것도 생기면서 친한 친구 같은 느낌도 생기게 되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고학력 동서들과 이런 관계가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 보시고요.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사람들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많이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댁에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동서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며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때로는 단순한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없는 걸 없다고 인정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결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잊고 있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하고 화목하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